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10억 원을 벌었는데 세금으로 5억 원을 내야 한다면 어떠실까요? 그리고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또다시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여기 똑같은 10억 원을 가지고도 세금을 2억 원만 내고 자녀들에게는 세금 걱정 없이 재산을 물려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법 같은 일이 아닙니다. 바로 가족법인이라는 방법을 활용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평생 쌓아온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똑똑하게 불려나가며 자녀들에게는 짐이 아닌 선물로 물려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재호 세무사입니다. 지난 25년간 세무 업무를 해오면서 수많은 기업인분들과 자산가분들의 세무 고민을 함께 해결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15년간은 가족법인 설립과 운영, 그리고 자산 승계, 전략 수립에 전념해왔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요즘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시니어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 벌기에만 바빴는데 이제 보니까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줄 몰랐어요. 실제로 지난달에 만난 김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사장님은 작은 제조업체를 40년간 운영하시면서 상당한 자산을 모으셨습니다. 은퇴하시면서 그동안 모은 돈으로 부동산 몇 채를 사서 임대업을 시작하셨는데 첫 번째 세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월세로 500만 원씩 들어오니까 1년에 6천만 원이네. 좋다 생각했는데 세무서에서 나온 세금이 거의 3천만 원이더라고요.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김 사장님의 경우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많은 소득을 얻으면 소득세 최고 45%에 지방소득세 4.5%까지 합쳐서 거의 5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입니다. 얼마 전 상담을 받으신 박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한테 집 한 채 사주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1억 원이 넘게 나온다고 하네요. 집값이 5억 원인데 세금이 1억 원이라니 차라리 안 사주는 게 나을까 봐요. 이런 현실 때문에 많은 시니어분들이 고민에 빠져 계십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인데 세금으로 반 이상이 사라지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해도 또 세금이 기다리고 있으니 답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족법인이라고 하면 뭔가 복잡하고 큰 기업에서나 하는 것 같아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족끼리 작은 회사를 하나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최 사장님은 70세이고 아들 둘이 있습니다. 최 사장님이 혼자서 부동산을 사고 임대업을 하는 대신에 가족 셋이 함께 작은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고 임대업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만들 때 최 사장님이 60%, 첫째 아들이 20%, 둘째 아들이 20%의 지분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 소득은 최 사장님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회사의 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다른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이 내는 세금과 회사가 내는 세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간 3억 원의 임대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 사장님이 개인 자격으로 이 소득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서 대략 45%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3억 원 중에서 1억 3,50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 소득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2억 원까지는 9%, 나머지 1억 원에는 1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해보면 2억 원에 9%를 곱한 1,800만 원과 1억 원에 19%를 곱한 1,900만 원을 합쳐서 총 3,700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개인이 내는 세금 1억 3,500만 원에서 회사가 내는 세금 3,700만 원을 빼면 9,800만 원입니다. 거의 1억 원을 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활용하고 계신 이 사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만드는 게 복잡할 것 같아서 망설였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세금은 정말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개인으로 냈을 때보다 거의 8천만 원 정도 덜 냈으니까 정말 큰 차이죠. 가족법인의 또 다른 큰 장점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훨씬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이나 부동산을 줄 때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지만 그 이상은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을 한 번에 주려고 하면 세금 부담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이런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실제 사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정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정 사장님은 자녀 둘에게 각각 5억 원씩을 물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바로 주려고 했다면 엄청난 증여세를 내야 했을 것입니다. 대신에 정 사장님은 가족법인을 만들었습니다. 회사를 만들 때 자본금을 3억 원으로 하고 정 사장님이 1억 8천만 원, 첫째 아들이 6천만 원, 둘째 아들이 6천만 원을 각각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회사가 잘 되어서 회사의 가치가 15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6천만 원을 투자한 자녀들의 지분 가치도 자연스럽게 3억 원씩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처음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회사의 주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회사 가치가 올라도 이것은 증여가 아닌 투자 수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한테 돈을 그냥 주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도 회사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돈이 어떻게 불어나는지 직접 경험하니까 경제 공부도 되고요. 가족법인의 또 다른 장점은 돈을 회사에 모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이 소득을 얻으면 그 해에 바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다릅니다. 회사에서 번 돈을 굳이 당장 개인에게 나눠주지 않고 회사에 쌓아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배당이라는 형태로 개인에게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연간 2억 원의 수익이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인세를 내고 나면 약 1억 6천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 돈을 당장 개인에게 나눠주지 않고 회사 계좌에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몇 년 후에 자녀가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할 자금이 필요할 때 회사에서 배당을 해주면 됩니다. 배당을 받을 때도 개인이 직접 소득을 얻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활용하고 계신 송 사장님의 경험담입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증여를 해야 했는데 이제는 회사에서 배당을 해주면 되니까 훨씬 간단해요. 아들도 당당하게 자기 회사에서 받는 배당금으로 집을 산다고 하니까 기분도 좋고요. 그렇다면 가족법인을 실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계별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상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형태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지, 자녀들은 몇 명이고 어떤 상황인지를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세무사나 변호사와 만나서 본인의 상황에서 가족법인이 정말 유리한지 확인해 보세요. 모든 경우에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세 번째 단계는 가족들과 충분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족법인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니까 자녀들의 의견도 들어보세요. 네 번째 단계는 회사가 할 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할 것인지, 다른 투자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5번째 단계는 실제로 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6번째 단계는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만든 후에는 제대로 된 회사처럼 운영해야 합니다. 회계 정리도 하고, 세금 신고도 하고, 가족회의도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가족법인이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함정도 있습니다. 몇 가지 꼭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 사업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안 내려고 껍데기만 회사를 만들면 세무서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임대든 뭐든 구체적인 사업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 3억 원짜리 부동산을 1억 원의 자녀에게 팔면 그 차액 2억 원은 증여로 봅니다. 모든 거래는 정상 가격으로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회사를 만드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미 가치가 많이 오른 다음에 자녀를 끼워 넣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잘못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낸 다음에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그 부동산을 법인으로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그 부동산의 시세 상승분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서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따라서 가족법인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이미 자산이 많이 불어난 다음에는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려면 기존의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바꿔야 할 생각은 내 돈이라는 개념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내 명예, 내 돈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회사 돈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꿔야 할 생각은 자녀에 대한 관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녀에게 돈을 줘야지 했다면 이제는 자녀와 함께 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가족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한 어머니의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들한테 용돈 주듯이 돈을 줬는데 이제는 아이들도 회사 주주니까 회사 일에 관심을 가져요. 월세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관리비는 얼마나 나갔는지 물어보고 새로운 투자처도 같이 알아보고요. 아이들이 경제관념도 생기고 책임감도 생긴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법인은 하루아침에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뛴다는 생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하세요. 가족법인이 모든 분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도움이 되는 경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년 상당한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연간 1억 원 이상 나오는 분들은 세금 절약 효과가 큽니다. 두 번째, 자녀들이 성인이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녀들이 너무 어리거나 아직 경제관념이 없으면 가족법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갈 계획이 있는 분들입니다. 단순히 현재 가진 돈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키워나갈 생각이 있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네 번째,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고 소통이 잘 되는 분들입니다. 가족법인은 결국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니까 가족 관계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법인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사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까요?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습니다. 회사 설립 비용은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이고 매년 들어가는 세무 대리 비용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입니다. 절약되는 세금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회사 운영이 복잡하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사가 대부분의 일을 대신해주고 여러분은 큰 의사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자녀들이 나중에 지분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하죠?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관의 가족 간 승인 없이는 지분을 외부에 팔 수 없도록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세법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세법은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가족법인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직면한 세금 문제와 자산 승계 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뢰할 만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본인에게 정말 맞는 방법인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또한 가족법인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는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기반을 마련해 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오시면서 쌓아온 소중한 자산이 세금 때문에 의미 없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발판이 되고 여러분께서는 더욱 안심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입니다. 법인을 만드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가족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같은 꿈을 향해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저희 채널의 새로운 정보들을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성원이 앞으로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분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